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 불리는 대만 해협의 긴박한 상황과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정치적 균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그림자가 대만을 완전히 뒤덮으려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은 평소와 달리 대단히 이례적이고도 차가운 어조로 대만 지도부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쏟아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레이먼드 버가트는 대만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한다면 미국의 지원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대만 국회는 국방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국가의 안보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즉각적인 군비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외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철저히 가로막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대만 내부의 이러한 정치적 마비가 중국에게 지금이 바로 공격할 적기라는 치명적이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이 흔들릴 경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수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레이먼드 버가트는 대만 내부의 단결만이 중국의 야욕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하며 대만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자신들을 위해 피를 흘려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 사회를 더욱 깊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안보 불신은 미국이 결국 대만을 버릴 것이라는 중국의 교묘한 심리전과 결합하여 대만인들의 방위 의지를 약화시키고 내부적인 갈등의 불씨를 더욱 크게 지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육탄전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넘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은 위험한 도박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시선 또한 불안과 우려로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만이 추진 중인 자국산 잠수함 건조 사업인 IDS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야당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상륙 시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를 원하지만 대만 정치권의 예산 삭감 칼질은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의 내부 분열을 느긋하게 지켜보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여론을 조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대만이 이번 국방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고 내부 결속에 실패한다면 이는 중국에게 침공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워싱턴의 기류는 이제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자구책 마련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으며 대만 스스로가 안보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 투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와 차기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안보의 엄중함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사회적 갈등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대만 국회 내부의 충격적인 현장 사진과 미국의 날선 경고가 담긴 공식 문건들을 토대로 현재 대만이 처한 안보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대만의 미래는 단순히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과연 그들이 내부의 적을 극복하고 단결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최전선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보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포지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입법원, 즉 국회는 지금 단순한 정책 토론의 장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변질되어 연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단상을 점거하는 물리적 충돌은 이미 일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은 안보 예산 처리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세밀한 검토 없이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섭니다.
반면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침공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산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곧 국가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며 야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대만의 자국산 잠수함 건조 사업인 IDS 프로젝트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려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해협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 잠수함 사업은 예산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적기 실전 배치가 불투명해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내부의 정치적 마비가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과연 우리 정치권이 국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대만 내부의 갈등을 이용해 미국은 결국 대만을 버릴 것이라는 이른바 미국 포기론을 퍼뜨리며 고도의 심리전을 집요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동원한 중국의 인지전은 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는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하며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급격한 제도 변화와 장비 노후화 그리고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대만군을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특수부대 고문단을 파견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하지만 대만 내부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심장부인 TSMC를 지키기 위한 실리콘 방패 전략도 대만 내부에 단결된 안보 의지가 없다면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국가기관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대만이 물리적 전쟁 이전에도 이미 심각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만의 취약한 구조는 중국의 해상 봉쇄 한 번에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 또한 대만 해협의 안정을 자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지만 대만 내부의 자중질환은 이들의 협력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기류는 이제 대만이 스스로를 돕지 않는다면 미국이 대신 피를 흘려줄 이유가 없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차가운 국익 우선주의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대만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만 국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예산 삭감 사례와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을 통해 위기의 본질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수조 원이 투입되는 잠수함 건조 사업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입니다. 국민당 의원들은 정부가 안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민생 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국민당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만 내부의 정치 논리가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를 압도하면서 대만군은 장비 현대화는커녕 기존 장비의 유지 보수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여전히 정치적 갈등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만 정부의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합니다. 전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3% 이상으로 증액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복잡한 선거 지형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라는 장기적 과제보다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기 공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전쟁의 공포보다 취업난과 고물가 등 당면한 경제적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적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대만이 자구책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과 함께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내에서 대만 방위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는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며 사회적 갈등이 거리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 대만이 겪고 있는 진통이 단순한 진통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로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체계의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할 병력의 숙련도와 정신 전력인데 정치적 분열은 군의 사기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이제 상시화되었으며 중국 군함과 전투기들이 대만의 영공과 영해를 넘나드는 행위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은 대만에게 시간은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통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며 조속한 내부 결속과 예산 처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 국회는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정쟁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라는 거대 담론은 당리당략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대안들과 미국의 압박이 대만 사회에 미치는 실제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선택은 동북아의 평화 지도를 바꿀 것이며 그 선택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자 준엄한 경고입니다. 대만과 미국 간의 군사 협력은 단순히 무기 매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국회의 예산 발목 잡기는 이를 무산시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성능 무기들이 생산 지연과 예산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대만의 방어벽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얇고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재래식 대형 무기 체계에 집착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관리 비용은 신규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갉아먹으며 대만군의 현대화 속도를 심각하게 늦추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고슴도치 전략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방어를 가능케 하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이를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며 거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여 전략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봉쇄 시나리오는 대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 예산은 국회에서 매번 우선순위 밀려나며 국가의 생명선을 위태롭게 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방호 예산 역시 정치적 정쟁에 휘말려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서 대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대만 사회의 민주적 절차를 역이용하여 안보 예산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내부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를 곧 자국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만 내부의 자중질환을 보며 협력의 강도를 어디까지 높여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TSMC라는 실리콘 방패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대만 내부에 결속된 안보 의지가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미국 특수부대 교관들이 대만군을 직접 지도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려 애쓰고 있지만 정작 대만 내부의 병역 기피 현상과 낮은 입대율은 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원 입대자 수가 급감하면서 숙련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대만군은 첨단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 방위단체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마저도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대만의 특성상 전쟁 발발 시 며칠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의 존립이 걸린 안보 문제를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국회 오물투척과 육탄전은 대만 민주주의의 수치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옛 성현들의 경고가 틀리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첨단 군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시선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자국 방위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대만이 안보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향후 동맹국으로서의 신뢰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최후의 통첩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만의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파장과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대만 해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TSMC의 운명과 직결되면서 글로벌 거시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중국의 침공을 막아주는 실리콘 방패가 될 것이라 믿어왔지만 최근의 안보 상황은 그 방패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대만의 안보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게는 기술 유출과 산업 공동화라는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른바 탈대만화 현상은 대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징후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만은 스스로의 안보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과 안보 예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대만의 위기를 기회 삼아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외국 군사 금융 지원 FMF 프로그램은 대만군을 현대화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국회에서의 예산 매칭 실패는 이 소중한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왜 우리 세금으로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게 가장 뼈아픈 경고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대만 내부의 분열과 중국의 노골적인 위협 속에서 점점 전략적 명확성으로 변하며 대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무기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며 대만 국회의 난맥상은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는 중국의 정교한 인지전은 대만인들에게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를 심어주며 이는 안보 예산 삭감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대와 현재의 실용주의적 젊은 세대 간의 안보관 차이는 대만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운동의 열기가 식어버린 자리에 정치적 무관심과 안보 불감증이 자리 잡으면서 대만의 국방력 강화는 정치인들만의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대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대만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안보를 담보로 잡힌 위험한 밧줄이 되어 대만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리적인 전면전 이전에 이미 시작된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은 대만의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며 국가 전체를 서서히 고사시키려는 치밀한 계산 아래 진행 중입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안보 교육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들을 특정 정파의 이익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예산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국토 방위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대만에서는 정치적 프레임 전쟁에 갇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은 대만 정치인들에게 당장 싸움을 멈추고 단결하라는 이례적이고도 고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안보에는 나중에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분열이 내일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만 국회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대만의 내부 위기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과 동북아 안보 질서에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대만 해협의 파고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인 반도체와 무역로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결말이 우리에게 줄 엄중한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만 메시지는 무조건 지켜준다는 암묵적 보장에서 너희가 먼저 싸울 준비를 해라는 노골적인 요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미국도 도울 명분이 없다며 매우 냉정하고 현실적인 최후 통첩을 짚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전 세계 여러 전선에서 군사력을 쏟아붓고 있어 대만의 확실한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계산은 이제 동맹국이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만의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즉각 올리는 것이며 현재 2.5% 수준으로는 중국에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미국의 평가입니다. 둘째는 F-16 전투기와 에이브람스 전차,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등 미국산 첨단 무기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액이 14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이중적인 경제적 속셈도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 업체들은 대만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있으며 미 의회도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 판매를 신속히 승인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돈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의지이며 우리가 도와주려면 너희가 먼저 싸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반복합니다. 이는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 정부의 부패와 군대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를 잃었던 미국의 뼈아픈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만에서 베트남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에 대만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최근 정체성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고도 모순적인 통계 수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1992년에는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25%였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2.4%로 떨어지며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반면 나는 대만인이다 라고 답한 비율은 17%에서 62%로 급증하며 대만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강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80% 이상은 자신을 중국과 별개의 대만인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정작 전쟁 의지에 대해서는 다소 뜻밖의 답을 내놓습니다. 중국이 공격할 때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한 사람은 35%에 불과하며 대만인이라는 정체성과 실제 희생 의지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개입한다면 싸우겠다는 답이 63%였지만 혼자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다는 답은 18%로 급락한다는 통계입니다. 대만인들의 전쟁 의지는 철저히 조건부이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안 도우면 바로 항복하겠다는 건가? 라는 깊은 회의를 품게 합니다. 대만 청년들은 정체성은 확실히 대만인이라 말하면서도 정치인들이 만든 문제를 왜 자신들이 피로 해결해야 하느냐고 아주 솔직하게 반문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강하지만 의지는 약한 모순된 현실이 대만 내부의 군 복무 기피 현상과 국방 예산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만의 위기는 단순히 한 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멈춰서는 순간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첨단 산업이 전례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폭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만 해협의 긴장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 전선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만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 대만은 소위 제1열도선의 핵심 고리이며 이곳이 무너질 경우 태평양의 제해권은 급격히 중국으로 기울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뿌리째 바뀝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무역선들의 항로가 봉쇄된다면 에너지 자원의 9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질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만 유사시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 대다수가 대만의 평화가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통일이 역사적 과업이라 주장하지만 자유진영은 이를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만 지원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대만 정치권이
내부 분열을 멈추고 단결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대만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내부에 단결된 방위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최첨단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전리품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통합 억제라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동맹국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대만 국회의 정쟁은 이러한 거대 전략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비 증액보다는 민생 안정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집권민진당은 힘이 없는 평화는 굴종일 뿐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만이 중국의 침공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의 거리에서는 매일같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구호와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뒤섞여 터져나오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만 내 언론 매체들 또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보도를 쏟아내며 국민들이 객관적인 안보 위협을 인식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정체불명의 루머들은 대만 군대의 사기를 꺾고 동맹인 미국에 대한 불신을 심는 독소처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만의 상황은 이제 남의 나라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조만간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파트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대만이 이 거대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단결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례적인 공개 경고는 동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대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라는 강력한 방패도 내부의 분열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기술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만 해협의 파고를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미칠 메가톤급 충격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야욕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 흔들리는 틈을 타 그들은 언제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적 이념과 당리당략이 국가의 생존보다 우선시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기성세대의 정치적 무책임이 낳은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초월한 안보 가치의 재정립이 절실합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을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만 지속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 중심에는 대만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만의 긴박한 현지 상황과 미국의 날 선 경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대만 해협의 위기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의 정보를 선별하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이슈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대만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국제 뉴스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계하며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의 바람이 불고 동북아시아의 모든 갈등이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